네, 우리 세 번째 영상입니다. 우리 세 번째 영상에서는요, 정치 주체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지난 영상까지는요, 선거와 민주 정치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 이제 이 민주주의 제도가 어떤 제도로 또 운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다면, 바로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정치 주체들의 역할을 본다라고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정치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통 사회와는 달리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각자의 개성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가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사회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다양할 수밖에 없고, 바로 이러한 다원적인 이익들이 정치 공론장에 반영되는 과정을 우리는 정치 과정이라 부르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익이 표출되면 이익을 집약하는 주체들도 있고, 이익을 집약하면 이것을 정책으로 만드는 주체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이렇게 이익을 표출하는 사람들, 이익을 집약하는 주체들, 또 이익을 정책으로 옮기는 공식적인 주체들,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 오늘 배울 정치 주체들의 종류는요, 크게 여섯 가지의 주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바로 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정치 주체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던 민주주의, 민주주의 선거 아래에서 유권자와 정당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는요, 이러한 활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후보자들과 정당의 공약을 비교 분석하고 나의 투표권의 올바른 정당과 대표자에게 행사함으로써 건전한 선거 문화를 실천해야 한다라는 부분들 살펴봤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이 올바른 후보자를 내야 되고 적절한 공약을 내걸어야 돼요. 자, 이 과정에서 유권자와 정당은 어떤 관계이냐면, 유권자는 나와 생각이 같은, 나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정당에 표를 행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당에서는요, 바로 이런 유권자들의 이해관계, 다양한 이해관계를 하나의 정강으로 집약해서 정치 과정에 반영을 합니다. 자, 따라서 이 유권자,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원적인 이익을 표출하는 주체들이라고 한다면, 정당은 바로 이러한 다원적인 주체들을 집약하는 이익 집약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유권자와 정당을 비롯해서 오늘 배울 정치 주체들은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이 정치 주체들은 대체 어떠한 존재들이냐? 자,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다원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다양한 의견과 정치적인 요구를 표출할 때, 이런 이익들을 집약해서 하나의 정책 과정으로 만들 때, 그런 정치를 할 때, 이 과정에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개인이나 집단을 우리는 정치 주체라고 합니다. 사회가 다원화되었기 때문인데,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뽑힌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국회와 정부에 가 있고, 그 이후에 법관으로 뽑힌 사람들이 법원에 있기도 하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행사한다는 뜻은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국회, 정부, 법원은 전부 다 헌법에 그 존재가 규정되어 있는 정치 주체들입니다. 바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주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만들고 정책을 입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 입안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만드는 곳이 국회. 그 법률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드는 곳이 정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이제 심판하는 곳, 재판하는 곳이 법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셋의 공통점은 공식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 주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6가지 정치 주체 가운데 한 가지 국가 기관의 공식적 주체였다고 한다면 나머지 5가지는 비공식적 주체에 해당이 되겠죠. 그 먼저 언론사를 볼 겁니다. 자,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정보의 소비자들, 주로 이제 일반 시민들이 되겠죠. 바로 이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정치 주체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는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을 비롯한 굉장히 다양한 언론사들이 공존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언론사들마다 언론사의 입장이 다릅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것은 전부 다 이 사람들도 일정한 정치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정치 주체라는 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와 상반된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정치 주체를 감시하거나 비판하기도 하고 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했다. 이거는 이런 의도를 갖고 있고 뭐 이런 문제점도 있다라고 그렇게 해설도 제시해주고 의견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보의 소비자이자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개인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치 참여 주체입니다. 개인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아직 선거권이 없긴 하지만, 선거권을 가진 일반 시민들을 우리가 개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따라서 선거에 참여하거나 이제 그래서 참정권 행사하거나 혹은 행정기관에 청원, 민원을 제기해서 청구권을 행사하는 국민들, 일반 국민 개개인을 우리는 개인이라고 하는 정치 주체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개인들이 정치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언론사의 의견을 투고하거나 혹은 뭐 요새 뭐 페이스북, X, 인스타그램과 같은 다양한 SNS, 누리소통망 서비스가 있죠. 바로 이런 SNS에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적인 의견을 표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서명운동이나 집회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역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역시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6가지 정치 주체 가운데 지금 3가지를 배워봤어요. 자, 이제 남은 3가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고 하면 이제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라고 하는 3가지 집단을 배워볼 건데요. 이 3가지 집단은요, 굉장히 비교가 잘 되는 중요한 정치 주체들입니다. 자,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정당입니다. 정당은요, 정치적인 입장이 같은 사람들끼리 무리를 이루는 거예요. 자, 따라서 비슷한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치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자 만든 단체를 우리는 정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당을 이루지 않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당을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뭐 국민의힘, 정의당 뭐 등등을 비롯한 다양한 복수의 정당들이 있죠. 우리나라 헌법에서 복수 정당제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비슷한 정치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자 선거에서 승리하고 국회에서도 다수당을 이루어서 권력 행사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그러한 단체들을 우리는 정당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당은 어떤 정책을 내세울 때 그냥 내세우지 않을 겁니다. 자신들의 표를 얻어야 되는 기반이 되는 그런 사람들, 지역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한테 표를 얻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될 거예요. 그 의견들을
듣고 자신의 정당의 정강으로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과정이 국민들의 여론을 집약하는 과정입니다.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시민들, 다수의 국민들이 공통된 의견을 가질 때 우리는 이것을 여론이라고 하는데 이 여론들, 다양한 의견들을 여론으로 집약한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집약된 여론을 자신들의 정당, 자기 정당들의 정령 혹은 정강으로 만들어서 법을 제정하거나 정책에 반영하는 등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법 제정은 국회에서 하는 거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정당 그리고 선거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 이런 식으로 정치 권력을 획득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당이 되었어요. 혹은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소수당이 되었단 말이죠. 이 경우에는 국가기관, 그러니까 여당이나 다수당의 정책을 비판하기도 하고 견제하는 등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게 된다라는 것이 정당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당은요, 비슷한 정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단체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섯 번째 이익 집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에서부터 알 수가 있어요. 이익 집단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 공동의 이익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룬 단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럼 정당과 비교를 해보면요. 정당은 선거에서 이겨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인 주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네는 비교적 사회 전체 이익, 즉 공익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이익 집단은 다릅니다. 그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만 경제적인 입장이 같거나 하는 그런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공익을 중시하진 않습니다. 중시할 수는 있지만 그보다 먼저인 이익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들만 공유하는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고자 만든 단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익 집단의 대표적인 사례는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들의 이익만을 생각할 것이고, 의사협회는 의사들의 이익만을 먼저 내세울 겁니다. 물론 전면에 우리 의사들만 잘 나가야 돼요. 변호사들만 잘 나가야 돼요. 뭐 이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 단체들에서 본질적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법적인 지식인 굉장히 전문적으로 갖고 있을 겁니다. 의사협회도 의학 지식은 굉장히 전문적으로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정당에 제시하거나 정부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하는 등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공익과 충돌할 우려가 언제나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적절한 해결점을 찾지 못할 때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거치지 못할 때, 즉, 정치적으로 해결이 더뎌질 때는 굉장히 큰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익 집단들과 협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마지막은요, 시민단체입니다. 자, 이익단체, 이익집단이 자신들만의 사익을,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우리 정당과 시민단체는요, 사회 전체의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익집단과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이익집단은 그 집단만의 특수한 이익, 시민단체는 사회 전체의 공익입니다. 그래서 정당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도 존재하고 있고요. 국가 기관에서 뭔가 잘못된 일을 할 때 이것을 비판하거나 규탄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요. 어, 정부가 만든 그런 어용단체가 아니라, 원래는 어용단체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사회 전체 공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형성한 단체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NGO, 비정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주도가 돼서 뭐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개표 과정을 감시한다거나 혹은, 그 일제강점기에 피해를 입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단체들이 전부 다 시민단체들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요,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이 6가지 정치 주체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요, 그러면 이 다양한 정치 주체들이 어떠한 정치 과정에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실제로 담당하는지 그 부분들을 정치 과정의 절차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